추울 때 하나씩 꺼내 읽어요. 지은이 본본 출판사 인디펍 해피 해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겨울에 멋지고 반짝이는 이것저것을 한데 모아놓은 불꽃 축제 같다. 손꼽아 기다리던 12월 25일이 되면 그간 쌓아온 기대감이 팡 하고 터지고 모두 모여 즐기는 단란한 식사. 달필은 아니지만 올망졸망한 글씨로 쓴 카드나 크리스마스 선물이 팡팡 눈앞에서 펼쳐져서 와 하며 감탄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니 말이다. 본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 것은 알지만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나는 크리스마스에 크게 의미를 둘 일이 없는 사람인 셈인데,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크리스마스를 좋아하게 된 데는 켜켜이 쌓아온 어린 시절 추억의 영향이 크다. 부모님이 고른 크리스마스 선물은 단 한 해도 나를 실망하게 한 적이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 두 분은 마치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늘 내가 갖고 싶어 하던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온갖 향이 나는 반짝이는 일본제 볼펜 세트와 폴리 포켓,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케이스를 열면 그 안에 꼭 맞게 만들어진 파스텔 톤의 작은 집과 인형이 들어있는 장난감, 해리포터 게임 CD와 퀴디치 게임 세트를 모두 그렇게 받았다. 인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학교 친구들은 다들 무엇을 가지고 있노라고 중얼대던 이야기, 푹 빠져서 줄곧 들고 다니던 책 하나, 그분들은 놓치지 않고 있던 것이다. 우리 애가 무엇을 좋아할지 기억을 더듬어가며 서로 이건 어떠하냐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나하나 사서 쟁여두고선 얼마나 좋아할지 걱정 반, 기대 반이었을 어린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귀여운 사람들이었구나 싶다. 크리스마스 이브면 동생들과 나는 산타 할아버지를 밤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루돌프에게 대접할 쿠키와 우유를 준비해놓고 기다린다는 서양 아이들과는 다르게 웃기게도 그를 잡겠다. 그렇다. 만난다가 아니다 잡는다였다. 며 기다리곤 했다. 산타 할아버지를 잡아서 그 해나 이듬해 선물에 관한 협상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던지.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뭇 진지하게 베개와 이불을 둘러 진지를 만들어두고 셋이 돌아가면서 망까지 보았더란다. 결국엔 자정도 넘기지 못하고 모두 잠들어 버리곤 했는데, 후에 부모님은 너희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선물을 몰래 두고 나오는 일이 꽤 큰일이었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다음날 아침은 새벽 일찍부터 눈이 번쩍 뜨였다. 결국 잠들어 버렸단 사실에 조금은 분해하면서도 선물로 무엇을 받았는지 궁금해서 눈곱도 떼지 않은 채 양말을 걸어둔 곳으로 달려가곤 했다. 떠들썩하게 각자의 선물을 뜯고 나면 우리는 서로의 선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내복바람으로 그 자리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기차 장난감에 들어있는 레일을 거실 바닥에 쭉 조립해두거나 카우보이 레고집을 거의 다 지어 사람 하나, 말 하나씩을 각자 맡고서 역할극을 시작할 즈음이면 부스스한 모습으로 잠에서 깬 엄마 아빠가 오셨다. 와, 그런 선물을 받았어? 짐짓 놀라워하며 감탄하는 소리에 속도 모르던 우리는 저마다 저는 이거요, 저는 이거요 자랑하곤 얼른 와서 밥을 먹으라고 부르시는 할머니의 소리에 빨리 밥을 먹고서 다시 놀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재빨리 쪼르르 식탁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 먹는 아침 식탁 뒤로 거실 창에는 새하얀 김이 서려 있었고, 얼른 돌아가야 한다며 허겁지겁 밥을 먹는 우리에게 천천히 먹으라 하는 어른들의 얘기로 기분 좋게 왁자지껄한 아침이 지나곤 했다.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우리 머리가 커지면서 산타 할아버지와 크리스마스 선물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크리스마스는 그땐 그랬지 하고 지난 이야깃거리를 가족들이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먹으며 나누는 때가 되었고 나는 어느덧 더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선물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크리스마스 임에 새벽녘에 기분 좋게 일어나 가까운 사람에게 줄 카드를 쓰는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앉아 미소를 지으며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에 관해 쓰고 있는 지금의 나는 그때 그 시절의 온기와 사랑을 기억하기에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크리스마스들을 내 힘으로 따뜻하게 채워넣을 준비도 되었고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따뜻하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내가 기억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것이다. 겨울을 겨울답게 보내는 법. 계절에 딱 알맞은 영화와 음악으로 그 계절을 겹겹이 풍성하게 만끽하는 일은 특별하다.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넘기며 그 맛을 음미하듯 계절의 면면을 토파보며 감각을 한껏 끌어올리는데 더할 나위 없는 방법이니까. 벚꽃비를 맞으며 듣는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부는 선풍기 바람을 쐬며 듣는 히사이시조의 연주곡 썸머. 촉촉한 가을비가 내리는 날 보는 A Rainy Day in 뉴욕처럼 그 계절의 공기를 기억 깊이 새겨줄 노래와 영화가 겨울에도 있다. 잘은 모르지만 누구나 마음에 품고 있는 겨울에 어울리는 영화와 음악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겨울에 보기 좋은 영화, 노래, 그리고 덤으로 동화책 하나를 나누어 볼까 한다. Try to Remember by 성시경. 브로드웨이 뮤지컬 더 판타스틱스에 담긴 히트 넘버였지만 그 뒤로 많은 이에게 불렸다. 포근하고 부드러운 성시경님의 목소리와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우러진 포근한 노래. 9월부터 시작되어 12월까지 흘러가며 라임에 맞추어 부드럽게 넘어가는 가사 덕분에 더욱 감미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Deep in December, It's nice to remember. 소매로 손끝이 살짝 가려지는 두꺼운 터틀넥 스웨터를 입고 따뜻한 코코아나 라테를 홀짝이며 들어보면 어떨까?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바이 류이치 사카모토. 크리스마스 하면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같이 신나는 캐럴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만일 당신이 눈 덮인 앙상한 나무들을 배경으로 고요함과 어둠에 잠긴 크리스마스 밤 풍경에 더 끌리는 사람이라면 이 곡이 더 와닿을 거로 생각한다. 얼음같이 투명하고 눈처럼 깨끗한 피아노 소리로 시작되는 연주곡으로 한 해 동안의 감정의 파고를 돌아보고 잠기기에 더없이 좋은 곡이다. 워낙 좋아해서 단편소설 당신이 모르는 달에 관한 108가지 이야기에 등장시키기도 한 곡. Song from the Snow by The Real Group. 스웨덴의 아카펠라 그룹인 더 리얼 그룹의 노래로 눈이 폭폭폭 내리는 장면이 연상되는 인트로로 시작된다. 따뜻한 햇볕이 가득 내리쬐는 눈 덮인 흰 들판을 걷는 산뜻한 느낌이 드는 겨울 노래. 듣다 보면 겨울을 이렇게 싱그럽게 표현할 수 있구나 싶어진다. 제목부터도 눈으로부터의 노래이니만큼 스웨덴표 겨울겨울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문세님과 함께 부른 버전도 있으니 그 버전도 들어보시길. 오 홀리 나잇 바이 엔싱크.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럴인 오 홀리 나잇을 2000년대 초 미국의 보이그룹 엔싱크가 아카펠라로 불렀다.
엔싱크에 익숙하지 않은 분을 위해 살짝 설명하자면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 최근 스맨파에서 위덴 보이즈가 메가크루 미션곡으로 고른 머더를 부른 가수가 멤버였던 팀으로 우리나라 동방신기처럼 아카펠라 팝그룹을 표방했던 아이돌 그룹이다. 믿기지 않는 음색의 조화로 완벽하게 홀리하고 황홀한 크리스마스를 선사해주는 곡. 영화 윤희에게. 추신, 나도 네 꿈을 꿔. 주인공 윤희, 김희애님의 마지막 대사의 여운이 길게 길게 남는 영화로 내내 설경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윤희가 딸과 여행을 떠나는 영화의 주 배경인 일본 오타루는 그녀에게 애틋하고 아픈 추억의 첫사랑이 사는 곳. 차디차면서 한편으로 포근하기도 한 눈의 속성이 이처럼 잘 어울리는 배경이 되는 때가 또 있을까? 화면 가득히 차는 눈도 주인공 중 하나인 영화. 영화 남극의 셰프. 바이러스조차 생존할 수 없는 춥디 추운 남극 돔 후지 기지에서 조리 담당으로 1년 반을 지내게 된 니시무라 준, 사카이 마사토님과 남극 관측 대원들의 이야기. 기지에서 생활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귀엽게 그려내었는데 남극의 셰프라는 제목답게 침이 꼴깍 넘어갈 정도로 따끈하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 장면이 가득하다. 영하 54도의 눈밭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온 대원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소 된장국과 갓 만든 연어알 오니기리를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다 보면 추운 겨울에 모두 둘러앉아 먹는 보글보글 끓는 찌개 생각이 절로 난다. 신기료 장수 아이들의 멋진 크리스마스 바이 루스 소여. 크리스마스 이브. 가난한 신기료 장수는 새 아이를 집에 두고 먹거리를 벌러 나가고 그 사이 크리스마스마다 가난한 집 딱 하나만을 골라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요정나라 로린 왕이 집에 찾아온다. 심술궂은 로린 왕을 상냥하게 대해준 아이들이 결국 쿠키며 오렌지, 금화를 선물로 받고는 한껏 즐거워 춤을 추는 장면과 마침내 돌아온 신기료 장수와 아이들이 소박하지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장면에 마음이 더없이 푸근해지는 동화. 따뜻한 그림체가 크리스마스 그 자체로 느껴져서 돌아오는 겨울마다 꼭 한 번씩 읽게 된다. 겨울을 더욱 겨울답게 해주는 것들로 이번 겨울은 겨울 다음에 더 한껏 마음껏 파묻혀보면 어떨까? 이듬해 다시 돌아온 계절이라 해도 매 겨울은 그 겨울마다 특별함을 품는 법이니 말이다. 김장 원정대. 겨울마다 돌아오는 커다란 연례 행사가 있다. 모두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론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아주 조금은 가지고 있는 행사. 바로 김장이다. 온 가족이 모여 대대적으로 김장을 하는 집이 드물다던데 요즘 집 치고는 드물다는 그 집이 바로 우리 집이다. 겨울이 슬슬 깊어져 갈 때면 어김없이 이야기가 나오는 그 김장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싶다. 우리 집 김장은 조금 특별하다. 아니, 생각해보니 실은 많이 특별하다. 할머니, 엄마, 나, 동생들, 그리고 삼촌들까지 합세해서 3대가 모여 며칠에 걸쳐 김장을 하고 그때만큼은 할머니의 진두지휘에 따라 모두가 착착 움직인다.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할머니의 지혜가 빛을 발하고 젊은 우리는 무엇 하나 잘 알지 못해서 그 지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평소라면 보기 드문 풍경이 펼쳐진다. 그러니 많이 특별할 수밖에. 모든 것이 너무나도 바뀌어버린 세상에서 공과금 납부에서부터 지하철 타는 일까지 늘 젊은 우리에게 물어물어 하셔야만 했던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 이 상황이 한편으론 즐겁게 느껴지기도 한다.
척척 나서서 지시를 내리시는 할머니가 평소보다 활기에 넘치시고 약간은 신나 보이시기까지 하시니 말이다. 어떤 배추가 좋고 어떤 새우젓이 좋은지 알 리가 없는 우리는 할머니의 손짓에 따라 이것 좀 보여주세요 하고 할머니의 끄덕임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걸로 주세요 하고 재료를 산다. 준비 과정이 이럴진데 실제 김장을 할 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그래도 단연간 해온 눈치로 다음에 무얼 하겠거니 하고 알고는 있지만 모두 긴팔에 후리스, 그 위에 패딩 조끼까지 단단히 챙겨 입고 머리는 동여맨 채 비장한 각오로 일을 시작한다. 할머니의 지도에 따라 다 같이 커다란 배추를 석석 4등분으로 잘라 씻어 소금을 뿌려 절인다. 다 절인 배추는 씻어서 성인 둘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커다란 대야에 꽉 짜서 차곡차곡 쌓아두는데 깔끔하게 쌓여있는 배추를 보면 아직 김장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무언가 부자가 된 것만 같이 뿌듯한 기분이 든다. 그 와중에 할머니는 찹쌀로 풀죽을 쑤신다.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풀죽을 나무 주걱으로 저어가며 식히고 고춧가루며 수산시장에서 사온 젓갈이며 이런저런 재료를 넣어 양념을 배합한다. 할머니의 손맛이 가장 빛나는 부분으로 지금 양념 맛 그 자체로만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양념이 배추와 어우러지면 간이 맞을지, 나중에 배추가 다 익고 나서도 짜지는 않을지 등등을 고려해야 한다. 몇 차례 고개를 갸웃거리며 하는 간 맞추기가 끝나면 마침내 배추와 양념을 비빌 준비가 된다. 이제 모두가 팔을 걷어 올려붙이고서 분홍색 마미손 고무장갑을 끼고 김장용 비늘 주변에 둘러앉아 배추를 비빌 차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리는 팔다리 때문에 너도 나도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내지만 그래도 그간 못했던 수다도 떨고 할머니께서 방금 막 무친 배춧잎을 뜯어서 돌돌 말아 입에 넣어주시는 걸 참새 새끼 마냥 받아먹고 있다 보면 어찌어찌 시간이 간다. 김장날의 하이라이트는 왔습니다 하며 삼촌이 삶아오시는 수육과 굴인데 추위에 코를 훌쩍이며 김치를 버무리느라 시장하던 차에 딱 맞게 등장하는 새참은 남은 몇십 포기의 배추를 마무리할 힘을 내게 해준다. 젓갈 맛이 뭉근한 겨울의 맛, 언젠가는 그리워질 맛. 다 크고 나니 할머니와 엄마, 우리 모두가 사부작사부작거리며 한 공간에서 온종일을 보내는 일이 드물고 귀한 일이란 걸 알게 되었다. 온 가족이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쟁여둔다는 흐뭇함도 흐뭇함이지만 모처럼 모두가 모이고 힘이 드는데도 한편으론 생기가 도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이날이 왠지 가면 갈수록 더 귀하게 느껴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든다. 찬바람 맞으며 배추를 버무리고 다 버무린 김치를 차곡차곡 쌓는 와중에 이미 손은 부르트고 종일 쭈그린 자세로 있으니 온몸이 옥신거리는 데다가 옷이나 머리에서 언제 붙었는지도 모를 고춧가루가 며칠 내리 끝없이 하나둘씩 나오지만 겨울 김장은 그래도 역시 기대되는 연례 행사가 맞다. 모두 양손 가득 김치통을 들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뿌듯해하시는 할머니와 그래도 다들 키워놨더니 같이 김장한다고 대기내 하시는 엄마와 삼촌들, 모처럼 괜한 어린 양도 피워보는 우리, 모두 이런 게 가족이지 하며 춥지만 훈훈하게 보내는 날. 그게 김장날인 것 같다. 올해도 곧 김장 날짜 통보가 올 예정이라 조만간 또 후리스의 마미손 차림으로 출동할 마음의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 같다. 빈 통으로 갔다가 꽉 찬 통으로 돌아오는, 바깥에서 여기저기 치이면서 마음을 내어만 주다가 집에서 마음마저 채우고 돌아오는 그날을 위해서 말이다. 따끈한 어묵탕과 술,
어른이 되어 좋은 점은 겨울에 운치 있게 즐길 거리가 늘었다는 점이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탕에 따뜻한 술 한 잔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어릴 때라면 상상도 못했을 어른의 맛이다. 겨울철 이자카야에서 먹는 어묵탕, 어묵바에 가서 먹는 어묵과 국물에는 각별한 맛이 있다. 다 자라서 먹게 된 어묵탕이 이토록 맛있게 느껴지는 데는 아무래도 어릴 때 노점에서 떡볶이와 함께 호록호록 마시던 어묵 국물의 기억이 한몫하는 것 같다. 추운 겨울날, 종이컵에 담아 마셨던 짭조름한 국물 맛. 어묵이 꼬치에 물결처럼 꽂혀 있어 주름 사이사이에 머금어진 그 국물이 씹을 때마다 어묵과 함께 어우러지던 것. 오랜 시간 끓여지면서 푹 익어 부들부들했던 목넘김과 꼬치를 몇 개나 먹었는지 하나하나 헤아려보는 재미까지 있던 그때 그 맛과 재미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게 아닐까? 그때는 가방을 맨 채로 서서 친구들과 먹던 것을 자라고 나니 운치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앉아 이런저런 종류의 어묵에 무, 달걀, 곤약까지 골라 먹는 것도 모자라 술도 곁들여 마실 수 있게 되다니 이런 때야말로 나이 들고 볼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 1학년 겨울 친구들과 처음으로 간 이자카야에서 따뜻한 사케와 함께 곁들여 먹은 어묵탕은 겨울철 술자리가 여름보다 한층 더 말랑하고 나른하게 기분 좋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에 너무 춥다. 먼데 가지 말고 저 앞에 있는 가까운 곳으로 들어갈까? 하며 우연히 들어갔던 신촌의 한 가게에서 어묵바의 매력도 알게 되었다. 문을 열자마자 곧장 보이던 가게 한가운데서 보글보글 끓고 있던 어묵 국물에 마음이 바로 놓였다고나 해야 할까? 처음 간 곳에서 익숙한 풍경이 보이니 순식간에 편안한 마음이 되었더란다. 어릴 때 길에서 서서 먹던 500원짜리 간식이 크고 나니 청양고추 문어 어묵이라든지 치즈가 들어있는 어묵처럼 한층 더 재료와 가격이 업그레이드 된 채 차가운 청아를 홀짝이며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겨울 안주가 된 것을 보니 내가 정말 훌쩍 다 자랐구나, 어른이구나 하고 감회가 새로웠던 기억이 있다. 그나저나 어묵탕에 곁들여 먹기에 좋은 술로는 무엇이 제일 좋을까? 몸이 꽁꽁 얼어붙는 추운 날, 가게에 들어가서 첫 잔으로 마시는 술은 아무래도 따뜻한 사케가 좋지 않을까? 뜨거우니 조심하세요라는 직원분의 안내와 함께 건네지는 자그마한 도쿠리병을 조심스럽게 들어 병의 목을 잡고 쪼르륵 작은 잔에 따르고 목을 타고 뱃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술을 넘기는 것. 우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한 병을 비우고 나면 이미 몸은 충분히 녹았고 이제 따뜻한 어묵 국물이 있으니 차가운 술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따뜻한 어묵살, 달콤하고 부드러운 무, 조금은 퍽퍽한 달걀을 차가운 청아로 살짝 축여 넘기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다시 국물 한 모금을 넘기고 또 넘기다가 국물이 떨어져 갈 때쯤 서둘러 육수를 추가해야 한다. 겨울밤 길어지는 이야기가 끊기지 않도록. 어른이 되고 난 뒤 겨울의 맛은 이렇게 조금씩 더 풍부해지고 있다. 앞으로 더욱 어른이 될 나는 얼마나 더 많은 겨울의 맛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까? 한 해의 끝과 시작. 그 어느 계절도 따라올 수 없는 겨울만의 정말 특별한 구석이 하나 있다. 한 해의 끝과 시작인 12월과 1월. 이 둘이 겨울 안에 폭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되돌아보면 겨울의 고비고비마다 부침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겨울을 좋아하게 된 이유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겨울이 팍팍한 이유는
그간 일구어온 무언가에 온점을 찍느라 그러고 나서 다시 새로이 무언가를 시작할 용기와 의지를 끌어모으느라 애를 써서였다. 맺고 끊음이 어찌 늘 수월할 수 있을까? 어려운 것을 알지만 그 맺고 끊음이야말로 다음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삶 앞에서 마냥 어리광을 부릴 수 없게 하는 끝과 시작의 단호함. 그 단호함이 좋았고 그래서 겨울이 좋았다. 겨울에는 끝과 시작 모두가 담겨 있기 때문이었다. 겨울은 무언가 끝을 맺는 계절이다. 여러 해를 준비한 시험을 보고 그간 다닌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도 한 해의 성과에 따라 누군가는 승진을, 누군가는 더는 회사 안에 내어줄 자리가 없음을 통보받기도 한다. 1년 내내 고생한 대가로 성과급이 나오는 것도 이때다. TV에서도 각종 시상식이며 한 해를 회고하는 특집편을 마련하며 1년을 갈무리할 준비를 한다. 이런 매듭 짓기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나무도 잎을 떨구고 긴 겨울을 채비를 하고 어떤 동물은 아예 겨울잠에 들어가기도 한다. 하다못해 실내에서 키워 계절을 잘 타지 않는 식물조차도 겨울엔 따뜻한 곳에 옮기고 물도 덜 주며 가만히 지켜보아야 한다. 그간 숨가쁘게 자라고 변하고 뛰어왔던 나날을 정리하고 이듬해가 오기 전까지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옹송그리는 시기인 것이다. 쉼없이 이어지는 시간의 마디마디에 겨울이라는 문지기가 있어 잠시 쉬어갈 때와 다시 움직일 때를 알려준다. 이 얼마나 좋은가. 겨울이 가진 또 다른 매력은 무언가를 시작하는 계절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한 해의 마지막에 서로를 다독이며 카운트다운을 하고 보신각 종소리와 함께 새로운 한 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때 모두 겨울이다. 눈을 깜빡이는 시간보다 더 짧은 찰나의 시간 차이로 한 계절 안에서 두 개의 해를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한데 같은 겨울임에도 1월의 겨울은 12월의 겨울과는 느낌이 사뭇 다르다. 1월에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했으니까 하며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다. 새 다이어리 첫 페이지에 첫 기록을 남기고 새해의 다짐을 쓰고 새해의 인사를 나누고 신년 계획을 공표하며 이번 한 해는 어떻게 보내겠다는 포부로 가슴을 채운다. 여전히 겨울이지만 싹을 틔우고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부지런히 자라고 활기차게 뛰어다닐 곧 다가올 봄을 위해 조금씩 조금씩 몸과 마음을 데우는 기간인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겨울은 마냥 호락호락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매듭도 짓고 새로이 시작까지 해야 하니 말이다. 그러니까 겨울이 너무나도 편하게 부침없이 흘러갔다면 지난 한 해의 내가 어떠했고 다가올 한 해의 내가 어떨는지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살을 애는 것만 같은 겨울바람 속에서 몸과 마음의 부침이 혹독하게만 느껴진다면 오히려 겨울을 겨울답게 잘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한 해의 끝과 시작을 담은 겨울. 부침없이 넘어간 적이 없는 겨울임에도 늘 눈을 반짝이며 겨울을 기다리게 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아무튼 겨울, 나가며. (21년도) 여름, 김신혜 작가님의 아무튼 여름을 읽고 난 뒤였다. 왜 아무튼 겨울은 없지? 이 단순한 질문 하나를 시작으로 이 책이 시작되었다. 겨울을 좋아하는 이가 떠올릴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었다. 겨울 속에서 좋아하는 무언가를 찾기는 너무나도 쉬워서 쓸거리를 추려내기가 되려 어렵기도 했다. 이 책에 담겨있는 이야기는
긴긴 고민 끝에 추려낸 이야기임을 밝힌다. 미처 담지 못한 것으로는 손난로, 코타츠, 손뜨개 목도리, 군고구마, 포인세티아, 스키, 겨울방학, 코코아 등등이 있다. 누군가가 책 내용 말고도 겨울 안에서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해주세요 라고 요청한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즐겁게 아주 사소한 이야기까지 나누고 싶다. 그 누구든지 매해 찾아오는 겨울의 어느 한 구석쯤 좋아하는 부분이 생기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 이미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겨울을 더욱 진하게 좋아하게 되기를. 겨울보단 다른 계절이 더 좋던 사람에게는 이 책이 미처 몰랐던 겨울의 매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끝까지 시린 겨울날, 이불을 돌돌 두른 채 따뜻한 무언가를 호록호록 마시고 겨울 간식을 먹으며 읽는 책은 더없는 행복이다. 이 책으로 그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